가치가 좀 덜 올랐을 때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면서 후속 투자를 받음으로써 가치를 확 올리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스타트업 프랙티스 그룹 리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디이슈 첫 번째 시간. 저희가 스타트업이라면 요즘 이제 투자 시즌이잖아요. 너무 힘든데 다들. 이 스타트업 창업주들에게 엄청난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과 관련된 시행령이 곧 나온다. 컬럼도 봤는데 변호사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 그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그 투자자들한테 많이 투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창업자들의 지분율이 많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지분을 가져가다 보니까 창업자들은 불가피하게 초반에 한 90%, 100% 지분 갖고 있다가 점점점 희석돼서 나중에는 50% 미만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10% 미만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경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상장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지분율이 있어야지만 상장이 잘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분율이 많이 희석되어 있으면 상장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좀 보완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복수 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수 의견권을 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창업자의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 그 복수 의결권은 창업자한테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회사에 합류한 분들한테는 복수 의결권 제도가 권리가 부여가 안 되는 거고요. 창업자한테만 한 주당 의결권이 2개에서 최대 10개까지 부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창업자가 과연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업자의 정의를 벤처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총 4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4가지 요건이 뭐냐면 벤처기업을 설립할 당시에 발기인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수 의결권 발행 당시에 주총에서 선임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쉽게 해서 범죄자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벤처기업 설립 당시 가장 나중에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최대 주주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어야 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방금 얘기한 4가지 요건을 만족하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 요건 보면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5명이 20%씩 나눠서 회사를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애초에 30% 미만인 경우에는 어떡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예외로 30% 미만이더라도 만약에 창업자, 그러니까 그 처음에 초기 벤처기업 설립할 때 초기 발기인이 2명 이상이 합쳐서 50% 이상을 보유하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복수 의결권 주식을 부여받을 때 30% 미만이어도, 아니 30% 이상이어도 이상이면은 창업자에 해당이 되는데 애초에 30% 미만의 주식을 갖고 있는 창업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합쳐서 50% 이상이면 문제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창업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창업자의 조건, 이 요건 사항도 알아봤는데요.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에 대한 조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창업자의 조건을 만족했으면 이제는 어떠한 후속 투자를 받을 때 복수 의결권을 부여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이면서 특정 요건의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때, 나 이 후속 투자 때문에 내 의결권이 내 그 지분율이 너무 희석되는데, 라고 할 때 이제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후속 투자 요건이 뭐냐면, 이 벤처기업이 100억 원 이상의 누적 투자 금액을 갖고 있고, 10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후속 투자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예요. 즉 우리 회사를 제가 열심히 경영을 하다가 제가 혼자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창업자인 거예요. 근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50억 이상의 후속 투자를 받게 됐는데 제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뚝 떨어지면 나 이러면 위기다, 경영권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시리즈 B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 될까요? 그렇죠. 보통은 시리즈 한 B 정도가 넘어가면서 투자로 인해서 창업자의 지분이 많이 희석된 경우, 이런 경우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금액과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기는 했었죠. 맞습니다. 사실 누적 투자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그다음에 후속 투자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그러면서 창업자의 30% 지분율이 그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요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가 사실 발생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꼭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복수 의결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런 요건을 만족시킬 때만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좀 비판적인 업계 의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복수 의결권을 정말 발행하고 싶다, 이 주식을. 그럴 때 출자금을 내거나 갖고 있는 보통주를 납입해서 발행할 때 세금 이슈가 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통주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회사가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 출자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업자가. 근데 그때 출자금 돈으로 주거나 아니면 총 주주들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를 전제로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보통주를 납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출자금을 납입한다라는 것도 부담이죠. 돈으로 주는 것도 사실 회사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회사의 가치가 만약에 10억인데 거기에 만약에 10%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1억을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부담이죠. 일단 보통 주식을 갖다가 만약에 그냥 그걸로 납입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식을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인수할 때는 액면가로 인수를 해요, 창업자들이. 근데 그 보통주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회사의 가치가 10배, 100배, 500배 떼어 있을 때 이제 복수결권 주식을 발행하니까 납입할 때 보통주의 가치는 이미 예컨대 100배가 떼어 있다고 하면은 100배의 가치가 된 거죠. 그럼 차익이 99배거든요. 그럼 99배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많이 큰 경제적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때 회사의 가치가 그러면 복수결권을 발행할 때 그때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뭐 법이나 이런 데서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벤처기업들이 투자받을 때 밸류를 그때 가치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에서 비상장 회사의 회사 가치 평가,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즉 회계 장부상 가치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담하거나 출자금을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자받을 때 우리 회사가 1,000억 밸류에 투자받았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매출이 아직 많이 발생하지 않은 딥테크 회사나 아니면 임상 시험 중인 뭐 바이오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 회사의 가치, 투자받을 때 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반면에 회사에 쌓여 있는 자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상승세법상,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한 주당 가치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즉 회사의 가치는 높아도 회사에 실제로 쌓여 있는 자산이 많지 않은 회사들은 사실 부담이 좀 약할 거고요, 덜할 거고요. 회사의 투자 가치와 관계없이 회사에 쌓여 있는 자산이나 돈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사실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때는 상승세법상 가치 평가를 하면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지 잘 고민을 하고 발행을 해야 됩니다. 창업주들은 돈이 없잖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말 부정적 반응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처 아닌 대처랄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가치가 그러니까 그 복수의결권 주식을 갖다 인수할 때 보통주 납입을 해야 되고 그때 회사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주를 갖다 납입해서 인수를 해야지만 세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누적 투자 금액 100억, 추가 후속 투자 50억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일한 경우다 하더라도 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거나 회사의 자산이 이미 많은 상황이 있고요. 오히려 똑같은 조건을 아까 투자 조건을 똑같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산이 좀 적을 때나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후자일 때 복수 의결권 주식을 미리 발행을 잘 하면 오히려 세금 문제나 그런 경제적 부담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회사의 가치가 최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면은 창업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커서 아마 인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치가 올라도 문제, 안 올라도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치가 좀 덜 올랐을 때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면서 후속 투자를 받음으로써 가치를 확 올리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